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국민일보의 전석운 기자인데 모르시는 분은 더 많죠.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래도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은 전석운 기자를 많이 알 겁니다. 오늘 전석운 기자가 유명하다기보다 국민일보의 요 칼럼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유평에서 골랐습니다. 국민일보 한마당에 영화배우 윤정이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또 윤정이 선생을 좋아했기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 영화사의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긴 또 하나의 별이 졌다. 영화배우 윤정이가 20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1967년 영화 청춘극장에 출연한 윤정이는 이 작품으로 서울 관객 20만 명을 동원하는 흥행과 함께 대종상 신인상까지 거머쥐며 화려하게 영화계에 데뷔했다. 이후 남정임, 문희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리며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 황금기를 이끌었다. 동시대 배우 중 그녀만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배우가 드물었다는 평가를 받은 윤정이는 국내 주요 영화제의 여우주연상 단골 수상자였다. 대종상과 청룡영화제, 백상예술대상의 여우주연상만 각각 3차례 수상했다. 47년간 총 330여 편에 출연한 그녀의 주요 작품으로는 신궁 1979년, 위기의 여자 1987년, 만무방 1994년 등이 꼽힌다. 윤정이는 왕성한 영화 활동을 하던 중 1973년 돌연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가 3년 뒤 피아니스트 백건우 77세와 결혼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파리 제3대학에서 영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윤정이는 이후 자유부인 1981년, 위기의 여자 1987년 등 몇 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1994년 엄종선 감독의 만무방으로 두 번째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010년 세 번째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이창동 감독의 시가 그녀의 마지막 출연 작품이었다. 고인은 각종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몬트리올 영화제 심사위원 1995년, 제12회 문바이 영화제 심사위원 2010년, 제17회 디나르 영화제 심사위원, 청룡 영화제 심사위원 2006년 등을 지냈다. 그러다 10여 년간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영화계는 그의 사망 소식에 큰 슬픔에 잠겼다. 이장호 감독은 한국 영화의 큰 손실이라고 애도했고,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은 비록 세상을 떠났어도 한국 영화계에 남긴 공헌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렇게 전석운 논설위원이 윤정이의 일생을 쭉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칼럼을 오늘 소개하는데요. 전석운 논설위원이 윤정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녀의 일생을 쭉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편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구만요. 기사에도 나왔는데 아내 윤정이가 딸 바이올린을 들으면서 꿈꾸듯 떠났다. 파리에서 가족장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마지막 영면할 때의 모습은 천당 간 것 같으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 게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 그 딸 지니 씨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유명하죠. 태가 어렸을 때 트로이카죠. 문희, 남정임, 윤정이. 그 중에서도 윤정이는 문희나 남정임에 비해서 그렇게 독보적인 외모는 아니었어요. 그 3명 중에서 문희 씨가 얼굴은 이제 제일 이뻤고, 남정임 씨가 제일 뭐 섹시하다고 그럴까? 그런 이미지였고, 윤정이 씨는 고상한 이미지, 매력적인 이미지 이런 거여서 독특한 팬들이 많았는데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니스트와의 그 러브스토리도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이 선생이 평소에 남편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 인터뷰에서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던 남자를 찾았다. 그렇게 그 전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됐죠. 일단 윤정이 씨가 최고의 스타일 때 돌연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의 여배우가 왜 그 유학을 가나? 그럼부터 이제 아마 영화를 못 찍게 되니까 굉장히 팬들은 아쉬워했죠. 왜 유학을 가나? 좀 더 영화를 많이 해서 우리들한테 많이 보여주지. 이런 아쉬움에 젊고 최고의 인기 절정이었는데 유학을 갔거든요. 하늘에 내린 계시죠. 백건우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일생을 참 둘이서 인고 부부로 행복하게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윤정이 선생은 항상 자가 럭키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백건우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고 럭키하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왜 그 영화의 주인공을 강력하게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히스레저가 영화 배트맨에서 조커 악당 역할을 너무 열연을 잘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대요. 결국은 히스레저도 죽었고, 해리포터의 어린 주인공 있잖아요. 자기가 마법사인 줄 안대 지금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윤정희 선생의 그 마지막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 제가 그 영화도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아주 훌륭한 영화죠. 거기에서 시의 영화처럼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신 분, 그 시에서 보면 홀로 이제 손자를 키우면서 늦깎이로 시를 배우는 미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윤정희 선생의 본명이 또 손미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윤정희 씨를 그렸는데 그때는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었죠. 2010년에는 그 극 중에서는 손미자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면서 서서히 이제 언어와 기억을 잃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열연해서 그러나요? 아이러니하게 몇 년 이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실제로 앓게 됩니다. 그 영화가 실제로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윤정희 선생도 영화 같은 영화와 같이 세상을 떠났네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알츠하이머 병 앓은 건 안타깝지만 돌아가실 때 모습은 아름답게 돌아가셨네요. 저희 어머님도 아름답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이불 곱게 이렇게 덮으시고 하나 이불이 흐트러짐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교회에서들 다 천당 가셨다고 그렇죠. 돌아가실 때 모습이. 이 윤정희 선생도 천당 갔다고 보여집니다. 윤정희 선생도 파리에서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교회에서 친하게 지낸 분들 이름을 잘 모르시고 그러셔서 알츠하이머병 아닌가 의심들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네요. 두 분은 참 인고 부부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네요. 윤정희 씨가 처음 만날 때 백건우 씨가 너무 말이 없었고, 다른 유학생들은 맥주를 마시고 그러는데 꽃 파는 남자에게 꽃을 딱 사가지고 와서 한마디 말 없이 꽃을 그냥 윤정희 씨에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윤정희 씨는 음악의 스타니까 많은 꽃을 받아봤지만 그렇게 꽃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꽃만 전해주고 가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팬입니다 라든가 아이 뭐 아름다우십니다 뭐 얘기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꽃을 전해주면서.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꽃만 전해주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한인식당에서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됐다.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이 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뭐 50년 살면서 뭐 그런 설, 그 정도 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딸 지니 씨가 바이올리니스트라서 다행이죠. 윤정희 선생이 바이올린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전해죠. 물론 남편의 피아노 소리도 좋아하고. 근데 딸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됐고 딸의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북한에 납치될 뻔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딸이 태어난 몇 달 뒤에 북한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극적으로 빠져나왔죠. 큰일 날 뻔했죠. 최윤희 씨는 최은희 씨구나.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윤정희도 하여튼 김정일이 나쁜 놈이야. 하여튼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납치해 오라고 명령을 하니 참. 그 유고로 들어갔다가 납치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빠져나왔는데, 영화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가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에 또 아름답게 가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젊었을 때 사진 보시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